오늘 보내드리는 영상은 또 설 특집으로 알테오젠 몰아보기 콘텐츠인데요. 처음 유튜브로 알테오젠을 알려주신 게 2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알테오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알테오젠의 위상이 크게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키트루다 SC 제형이라는 그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30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약물이고요. 2028, 9년으로 가면서 40조 원에 육박하는 이제 거대 약물에 대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것을 알테오젠이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임상 3상 종료, 그 다음에 신약 승인 단계로 넘었으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면역 억제 키트루다뿐만이 아니라 에너투라는 ADC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약물에 대한 피하 주사 제형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특허 만료 기간이 긴 알테오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11월 당시 비공개였던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를 머크라고 추측을 해주셨었고, 이게 실제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알테오젠의 성장성과 이 가능성을 어떻게 먼저 알아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이 두 회사이고요.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두 회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PD-1이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관련해서 옵디보라는 블록버스터에 대해서 할로자임이 독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머크가 만약에 히알루로니다제로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 이외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가 알테오젠과 기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제형 변경 기술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약물이다 하더라도 환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가치가 점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 주사 제형, 히알루로니다제의 피하 주사 제형이 그 환자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기존 정맥 주사 제형 대비해서 더 우월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히알루로니다의 독점성, 그 다음에 환자의 편리성에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저희 스터디에서 바이오 유니버스로서 상세히 분석해 주신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2월부터 진행하는 새로운 2025 바이오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는 바이오 유니버스를 통해 어떻게 함께 공부하게 될까요? 이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형 변경 기술의 경쟁력이 기업 가치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께서도 향후에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질 특허 만료가 2027년도 미국에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물질 특허, 그 다음에 제법 특허가 만료되는 2030년 이후에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진행되는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는 가장 먼저 알테오젠과 관련한 기업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로자임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에서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알테오젠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해서 정리했으니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들이 선전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치료제가 다시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와 관계 없으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알테오젠, 특히 제가 이 종목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면서 특히 SC 제형과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전달 플랫폼 중에서도 SC 제형과 관련한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약물들을 어떻게 세포 내로 전달할 것인가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은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고 바이오 벡터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정의는 체내에 주입한 약물을 원하는 표적으로 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이제 단일 원천 기술로도 여러 적응증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서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정맥 주사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하고 2시간 이상의 그 다음에 그 주사를 맞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하 주사는 환자가 직접 자신에게 주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짧고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하 주사형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 주사형으로 약물을 전달할 때 허들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맥 주사는 병원에서 2시간 이상 시간을 갖고 맞기 때문에 좀 그 많은 양을 맞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농도를 약하게 해서 희석을 시켜서 맞는 겁니다. 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들끼리 서로 엉키지 않도록 충분한 양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집에서 단시간 내에 주사를 맞을 때에는 양을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단백질을 농축을 시키니까 그 단백질들끼리 엉키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으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맞는다 그러면은 피하 주사로 맞기 때문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까지 어떻게 하면 도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2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주사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그 기술은 피하 조직에 히알루론산을 가수 분해해서 혈액으로 전달하는 기술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할로자임에 이어서 2번째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과거에도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경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단 2회사밖에는 없다라는 점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로자임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할로자임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 기술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정자가 난자의 벽을 뚫을 때에 그 표피를 막을 뚫고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현상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정자의 그 끝 표면에 붙어 있는 물질들이 그 벽을 깨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는 5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4개 하이알 1, 2, 3, 4라는 이 4개의 물질은 강산에서 최적화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피하 주사로 이제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중성인 pH 7이나 8 이제에서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이거는 pH 20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H 20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어떻게 했냐면 pH 20하고 HYAL 하이알 원을 두 개를 재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조금씩 잘라서 두 단백질을 조합을 했다.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300개 가량의 구조 교환 모델에서 발굴한 재조합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약물을 개발하고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한 20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그 알테오젠 관계자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pH 20보다 두 개의 단백질을 조합해서 만든 ALT-B4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인데요. 생산성이라든가 활성도, 그리고 열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에서 더 탁월하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알테오젠은 현재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ALT-L9은 그 오리지널 제약사의 그 제형 특허를 피해서 고유의 제형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에 제형 특허와 상관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임상 1상을 실시해서 2021년 8월에 국내 임상 1상을 마치고 현재 동등성, 그 다음에 면역원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을 올해 안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2020년 자회사 알투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서 ALT-L9의 글로벌 상업화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관심 있는 게 지금까지 기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기술 수출 동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라는 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6조, 2020년도에는 4.6조, 그리고 올해에는 1000억 약간 넘는 수준의 기술 수출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큰 1조 이상의 그런 기술 수출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금 면역 항암제, 즉 PD-1과 PD-L1 관련해서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옵디보, 그 다음에 티센트릭이 할로자임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SC 제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징인 것이 할로자임에게서 이제 양쪽 다 이제 독점적으로, 특히 이제 그 옵디보와 관련해서는 항 PD-1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개발하도록 했고요. 티센트릭을 만들 때는 항 PD-L1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D-L1, PD-1과 관련해서는 할로자임은 전부 다 기술 수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투르다가 머크와 관련해서 SC 제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알테오젠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할로자임은 기술 수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크가 키투르다를 이제 SC 제형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선택지는 알테오젠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임핀지라든가 바벤시오 쪽 시기는 좀 필요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의 약들이 그 알테오젠과 라이센스 인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C 제형으로다가 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어느 정도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할로자임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할로자임은 더 이상 PD-L1이나 PD-1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기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선택지는 알테오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키트루다의 매출액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다른 약보다 이 키트루다가 과연 알테오젠의 기술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볼만한 국내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만한 업체로 선정한 업체는 GC셀,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올릭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루닉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상장 업체긴 한데 큐로셀 같은 업체도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상에서 뚜렷한 실적, 임상에서 뚜렷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임상 이상을 의미합니다. 임상 일상은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인 회사들을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면서 기술 수출까지 해내는 업체들이라, 그런 업체는 2023년도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굉장히 뚜렷한 주가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하 주사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특정 회사하고 두 개의 회사가 이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피하 주사형으로 하면서 조금 더 특허 기간을 늘리려고 그러는 니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정맥 주사용으로 대부분 만들었었는데 이젠 바로 피하 주사용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있어도 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술 수출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2월 2일에 로이터가 머크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형으로 키트루다의 특허를 최소한 2040년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30개가 넘는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0조가 넘고 올해에는 이제 뭐 20% 이상 더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매년 20% 이상 성장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특허 만료가 2028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싼 값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밀려들면서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우려를 이 피하 주사형을 개발하면서 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환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피하 주사형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하 주사형이 FDA에서 승인받는 그 비율을 보면은 2010년도 초반에는 15%에서 20%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3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더 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형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제 두 회사밖에 없는데,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인간 히알루로니 다하제 PH20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PH20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로니 다하제 1 효소를 구조 교환시켜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ALT-B4라는 것인데, 알테오젠은 이 ALT-B4가 PH20, 즉 할로자임의 PH20보다 생산성이라든가 활성도, 그리고 열 안정성이라든가 면역원성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쟁자인 할로자임이 면역 관문 억제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블록버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키트루다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러면 PD-1, PD-L1, 그 다음에 CTLA-4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PD-1에 대해서는 이 할로자임이 옵디보, 그러니까 BMS의 옵디보한테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PD-1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제, 즉
키트루다한테는 이제 사용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키트루다가 PD1에 대해서 SC 제형을 개발하고 싶으면은 알테오젠과 협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PDL1에 대해서는 로슈하고 제넨텍이 개발한 티센트릭한테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PDL1과 관련한 제품들, 그러니까 인핀지라든가 또 바베이시오 같은 회사들이 SC 제형으로 개발하고 싶으면은 또 알테오젠과 협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머크의 키트루다가 SC 임상을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은 임상 3상 1개, 그 다음에 임상 1상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개발되고 있는 임상 3상 NSCL, 즉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10일에 임상이 완료되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머크의 키트루다가 SC 제형을 기간 내에 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알테오젠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하 주사형의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테오젠도 우리나라 투자해 볼 만한 기업 중에 늘 손꼽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알테오젠이 지난 2020년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그 익명의 파트너사가 히알루로니 다하제 ALT B사를 활용한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기술료, 그러니까 1,300만 달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히알루로니 다하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물을 맞게 되면은 그 히알루로니 다하제라는 게 우리 그 피부층을, 히알루론산층을 계속 어떻게 보면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주면 그 후에 우리가 그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 약물을 넣어주면은 그냥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 통로를 따라서 쭉 앞에서는 히알루로니 다하제가 뚫고 들어가고 그 뒤에 우리가 넣고 싶은 약물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맥 주사를 맞지 않고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는 그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인 거죠. 그리고 이 익명의 회사라는 게 이제 뭐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머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4개 정도의 그런 글로벌 기업과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기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요번에 이제 기술 수출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마일스톤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열티 받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상업화 된다 그러면 나중에 원재료를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은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세계 단독으로 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조금 이제 얄밉게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히알이라는 물질을 이제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알테오젠은 구조교환 재결합 기술을 활용해서 그 PH20하고 그의 일부하고 히알의 일부를 가지고 이 물질 ALT B사라는 이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 물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물질을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질이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 주사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형으로 맞는 그 주사제를 피하 주사형으로 이제 맞을 수 있게끔 제형을 하는 것이 이 핵심 기술인데요. FDA에서는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다가 승인 내주는 약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이 비중이 30%에서 40%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피하 주사 형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 가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도 그냥 바이오시밀러, 정맥 주사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피하 주사 형태로 만드는 게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피하 주사 형태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래도 같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만드는. 그래서 이 알테오젠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하 주사형 제형 기술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ALT-B사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관건은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시장이 가장 이제 최근에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키트루다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가장 시장이 큽니다. 이것은 이제 항 PD-1, T세포에는 PD-1이라는 수용체가 있고 이제 이 수용체가 PDL1이라는 그 암세포의 그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할 때 이 결합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항 PD-1 면역관문 억제제인데 이 면역관문 이 억제제를 이제 지금은 정맥 주사로 맞고 있는데 이걸 피하 주사 형태로 누가 어느 회사의 피하 주사 형태의 그런 기술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로자임은 PD-1과 관련한 그런 제형 기술을 옵디보, 그러니까 BMS한테 독점적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키트루다가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알테오젠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익명의 회사가 이제 머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핀지라든가 바벤시오, 그러니까 PD-1은 이제 옵디보한테 줬고 PD-L1은 티센트릭한테 독점권을 할로자임이 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면역관문 억제제들은 전부 다 알테오젠한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알테오젠의 그런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한번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하 주사 제형, 이 제형 기술의 독점권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그 후에도 이런 비슷한 독점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할로자임의 그런 주가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얘기들은 똑같이 이제 알테오젠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가치는 향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관련한 뉴스들을 추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테오젠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0조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은 박순재 외 5인이 24%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제품은 제형 변경 기술입니다. 이 제형 변경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빅파마 들의 독점 유지 전략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가급적이면은 블록버스터의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과거에는 도입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부가 합의 등 금전적인 페이버를 주어서 가급적이면은 경쟁자들이 복제약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형 변경으로 새롭게 특허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리닝 전략 중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의약 용도 특허가 강력하게 또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재라든가 또 제법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를 보호하는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형 변경 전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과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형을 변경하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넥스맙 항체 약물 접합 기술, 이거는 ADC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체내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파이브로자임이라는 피하 주사형입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살펴보려면 이 미국 할로자임 주가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난제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알테오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 치료 물질에 대해서 전 세계 독점하고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PER을 보면은 PER이 지금 11배입니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이익도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주처럼 너무나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20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배까지 받았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처럼. 그러다가 매출액은 올라오고 이익도 올라오지만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금 1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약간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밴드 안에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애널리스트들 이익 추정한 걸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올해 포워드로 계산한 걸 보면 3.6달러인데 2027년을 보면 7.2달러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액하고 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할로자임은 꾸준하게 피하 주사형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을 증가시키는 치료 물질은 디브가르트하고 그 다음에 티센트릭, 이 두 가지 치료제가 앞으로 성장성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익 추정이라든가 매출 추정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이 기업은 2013년도에 에난제라는 걸 만들었고요. 2019년도에는 정말 한 차례 내용을 겪었습니다.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 췌장암 치료제가 워낙 이제 개발하기 어렵죠. 그래서 임상 3상까지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구조조정을 했냐면 인력의 55%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연히 에난제라는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3개를 상업화했고 또 11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에난제 기술로 우리는 집중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기술들이 나중에는 빛을 발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이 에난제라는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기술을 좋게 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부터 2021년, 22년 가면서 수출 급증으로 매출액하고 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주가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가 왜 의미가 있고 주식이 그렇게 올라갔냐면은 2019년도에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크게 올라가고 이익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체 현상을 빚었죠. 이 당시에 약간씩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익하고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PER이 떨어지는 쪽으로 시장은 반영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PER이 11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날 거고요. 대신 PER은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PER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큰 올라간 주가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밴드를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좀 해보면 2018년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사노피하고 계약을 한 게 2019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사노피하는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약을 글로벌 제약사라는 건 밝혀졌고요. 계약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크로 추정되는 회사하고 머크로는 밝혀지지 않았죠. 계약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재료가 부재합니다. 계약도 부재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3년간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는 산도즈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은 이 계약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2023년 4월 달에 마일스톤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을 했던 회사들, 2019년 11월 사노피로 추정되는 회사에서 마일스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머크하고 계약이 독점 계약으로 바뀌면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할로자임 그 사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향후에 알테오젠은 일정한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PR이 조금씩 떨어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알테오젠과 관련한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2008년도에 설립을 했고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pH20을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이 알테오젠이 새롭게 진입을 해서 특허를 얻어낸 그런 사례입니다. 피하주사로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정맥 주사로 맞을 때는 병원에 가서 2시간 이상 누워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간편하게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환자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고용량입니다. 고용량으로 쓰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거기다가 피하 주사로 놉니다. 이 두 가지가 트렌드고 아직 초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도 이 피하 주사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 방식이 이 할로자임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할로자임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항원 전체에 대해서 다 독점권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디보 BMS사에서 옵디보의 그 피하 주사형을 개발하는데 나 그 독점권을 줘. 그러면 이 PD1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준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쓸 수 없게 한 거죠. 그런데 알테오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같은 PD1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니까 할로자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고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어 있죠. 이게 다 알테오젠에 결합할 수 있는 회사들인 거죠. 임핀지라든가 바벤시오, 립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 비독점권을 주는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까지도 만들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력이 좀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을 그동안 해왔는데 중요한 라이센스 계약은 자회사를 빼면은 6건이고 그 사이에 그 가운데서도 알트비포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 S사 아마 사노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머크는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인타스, 산도즈 이렇게 4개 회사.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머크의 키트루다죠. 왜 그냥 워낙 이제 키트루다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 돈 거의 이제 40조 원 가까운 그 치료제이다 보니까 수혜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뒤에 계약 내용을 좀 더 보실까요?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2020년에 계약했을 때는 총 계약금 38억입니다.
보시면 요 라인을 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라인들을 이제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38억 달러를 처음에 이제 총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단일 품목, 그러니까 키트루다 한 개에 대한 게 아닙니다. 6개 품목에 대해서 합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6으로 나눠보면은 38억을 6으로 나눠보면 대개 6억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에 대해서는 6억 4천만 달러가 있었던 그 계약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서 마일스톤 일부분 받은 거를 빼고 나면은 얼마가 남냐면은 약 6억 달러 정도가 기존 2020년 계약에서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6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었구나, 받을 돈,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 비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 독점권을 주면서 사이닝 피로다가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 얼마 남았었죠? 6억 달러가 남았었는데 추가적으로 4억 3천만 달러를 부여를 했습니다. 더 준 거죠.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10억 달러 남짓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아마 20억, 피아 주사형으로 누적해서 20억 달러를 달성하면 전체 다 받는 기준으로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점권을 주는 대신 마일스톤이 다 끝나고 나면은 판매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을 예를 들어서 2029년이 됐던 2028년이 됐던 키트루다 SC 제형이 누적적으로 팔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허들을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1조 3천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부터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받는다. 또 마일스톤에 대한 로열티는 이것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별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 조건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진증권에서 밸류에이션을 한 걸 보면은 2026년도부터 그 마일스톤 받는 것들이 한 3천억 남짓이 이렇게 꾸준하게 2029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부터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2026년도에 그 이익에다가, 순이익에다가 PER을 20배를 적용했습니다. 20배를 적용한 이유는 할로자임이 이 알테오젠이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받았던 그런 PER이 20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20배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100억 원 정도를 곱하기 20을 한 거죠. 그러면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2026년도에 현가와 2026년도의 현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2024년 지금으로 현가화를 해 와야 되죠. 그래서 할인율을 8% 정도로 해서 가지고 왔더니 한 5조 5천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더라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 있는 밸류에이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2026년도에 그 금액이 더 많을지 아니면 적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개의 그 계약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노피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산도즈도 있고, 이런 나머지 계약들에 대해서는 한 5천억 원 정도밖에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업데이트를 애널리스트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플러스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별로 큰 이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하나증권 그 밸류에이션인데 조금 전에 그 같은 이제 스프레드 쉿을 그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PER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의 기업을 갖고도 다양한 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 제가 좀 다양한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증권이 이 전체 D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DCF 모델이라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가 매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내년,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서 계속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죠. 꾸준하게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이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게 그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할 때, 예상이 가능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고 주요한 가정 중에 이 보면은 끝이 203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39년까지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39년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39년까지에 만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맨 위부터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위부터 오면은 별게 없습니다. 키트루다 매출입니다. 지금은 SC쟁이 없고 그 정맥 주사로다가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2024년 올해 27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2028년도에는 336억 달러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가 만료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39년에는 20억 달러, 200억 달러로 떨어지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피하 주사용으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서 출시되는 게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요. 그게 금액으로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1515 15억 달러, 그 다음에 31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어떻게 추정을 한 거냐면 애널리스트가 전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환자들이 바꿔서 전환하는 비율이 5% 2026년도에 10% 2027년도에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1% 그리고 29년도에는 55%. 55%라는 것은 머크에서 가이던스를 55%로 주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환율입니다. 그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2025년도에 5%, 그 다음에 2026년도에 10% 정도 아주 서서히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알테오젠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정맥 주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트루다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느냐 하는 이 전환율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전환율을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일스톤이 쌓입니다. 쌓이고 이 지점에서 토탈해서 여기 보면은 이 피하 주사형으로 되면서 언제 그 마일스톤이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라 그러면은 200억 달러가 다 채워지는 게 28년도에 다 채워지죠. 28년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로열티를 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5%로 한번 추정해보고 4%로 한번 추정해보고 밑에는 이제 3%, 2%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는 다 이제 로열티만 변경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로열티를 그 다음 번부터 이렇게 수치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알테오젠의
과거 흐름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피아 주사형을 만듭니다. 하이브로자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노피한테 기술 수출했던 게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9년도에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사노피 추정이라는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인데 그때부터 주가는 크게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 머크로 추정되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아주 대형 호재가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동안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왜 3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빠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술력은 좋은데 회사가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왜 빠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주식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빠지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할로자임의 주가는 굉장히 탄탄하게 버텼죠. 그래서 잘 버텨왔던 거고 그거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매출액이 없는 회사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산도주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2023년 4월부터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하고 그런 각각의 이벤트들을 같이 보시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거죠.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된 회사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안 된 회사를 유심히 쳐다봐서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잘된 회사를 쳐다보시면서 어떨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아마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루닛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보면서 레고캠 바이오와 루닛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주가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가, 기술력은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다음번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일정 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또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백신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바이오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식도 포함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소식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름 테라피틱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뒤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파인 메딕스 수요 예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11월 제조업 지수는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 이런 쪽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물가와 관련한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물가는 안정적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는 지난주 말까지는 다소 높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 25일에 발표된 금리 수준을 보면 4.27%로 다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다시 69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2% 상승하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빅파마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한 반면 바이오텍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바이오 ETF 관련한 지수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금리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그런 악재는 다소 극복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부분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빠졌던 부분에 한 70% 정도는 미국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좀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텍 ETF들의 동향도 한 3%대 그리고 4%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S&P 500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그런 주간 실적을 보였고요. 빅파마로 구성된 XLB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상승해서 최근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반등폭은 약간 바이오텍보다는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소식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3.4% 상승한 반면 코스닥 제약지수는 마이너스 1.5%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또 타임폴리오 같은 액티브 바이오 헬스케어 ETF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2%, 13%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한 2천억에서 1,000억대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900억대로 깨지는 취약한 수급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가능성 이슈화로 액티브 ETF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ETF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에서 15% 정도 다소 많은 비중의 알테오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확인한 화요일 시점으로 해서 거의 10%대까지 타임폴리오는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기는 하지만 다소 이제 조금 뒤늦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케네디의 그런 불안감은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반영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알테오젠에 대한 특허 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은 4분기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케네디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케네디 관련해서는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 이외에도 CMS 수장으로 지명된 메우멧 오즈라든가 또 마티 마카리 FDA 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 세 명 다 모두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은 굉장히 거세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실천력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퀘스천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케네디 같은 경우에 백신에 대해서 이제 항백신주의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맞고 있는 그런 백신까지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이제 잦아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백신 분야를 뺀 나머지 한 95% 분야에서는 꾸준하게 혁신도 일어날 것이고, 또 암이라든가 또 희귀질환에 대한 그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케네디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를 쳤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케네디가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는 FDA를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약감독국이라는 그 FDA의 커다란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암이라든가 희귀질환이라든가 이런 치료제의 승인 속도를 케네디가 늦출 것이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케네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실천한다 그러면 그것은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거칠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그 바이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바이오 주가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서서히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빅파마보다는 바이오텍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FDA의 그런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오텍 쪽이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M&A입니다. 바이든 정권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바이오텍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입니다.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리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 대비 늦춰질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금리의 수혜를 받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량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랐던 주도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주가 변동이 컸던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보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가 변동성이 대단히 컸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주가 변동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머크가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폐암의 1차 라인 치료제 정맥주사형과 비교하는 임상 3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크가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로자임이 특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임상 결과가 잘 나왔고 이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상업화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머크는 심판 청구서, 그러니까 엠다제 특허가 무효다,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그 심판 청구서에서 엠다제의 진보성이 부족하고 또 발명의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알트비포 특허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은 이 특허를 받게 된 게 할로자임의 이 pH20의 일부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히알1의 일부를 결합해서 만든 거죠. 중요한 것은 일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알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죠. 인간의 히알루로니다제는 5개가 있습니다. pH20도 그렇고 히알1도 마찬가지로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알트비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2개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를 차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논점은 pH20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를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히알1을 같이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논점에 의해서 엠다제라는 것은 할로자임이 에난제 이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받은 특허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에 관련한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다제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이유입니다. 에난제의 일부를 사용했고 그리고 히알이라는 또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점에 의해서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는 할로자임의 에난제 또는 엠다제의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머크가 엠다제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키트루다 SC 상업화 단계에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엠다제 자체가 특허로서 성립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트비포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엠다제에 대한 특허는 무효다라는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에 주가 움직임이 컸던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름 테라퓨틱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ORM 5029, 이 5029는 오름 테라퓨틱의 리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해서 신규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름 테라퓨틱은 FDA에 보고를 했고 안정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완료되고 위험 완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신규 환자 등록을 중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ORM 5029 파이프라인은 단백질 분해제를 종양 특이적인 항체에 접합시키는 DAC입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의 TPD 스퀘어 기술을 적용한 DAC로서 오름 테라퓨틱의 리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름 테라퓨틱 5029는 특징적인 게 지금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6년 기술 이전 목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백질 분해하는 타겟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랫폼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름 테라퓨틱 5029는 GSPT1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SPT1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자의 이상이 발생을 해서 현재 중단된 상황인데요.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케네디와 트럼프 지명자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산업에 좀 더 유리한 측면, 그러니까 약가 인하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M&A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는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